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팀장 이영우입니다. 농업전망 2022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 분과 6 가급류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분과에서는 저희 축산관측팀에서 약 30분간 산란계, 육계, 오리,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를 하고 약 30분 동안 질의응답 및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제 발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행사 전 영상으로 촬영되어 영상 송출로 진행되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질의응답의 경우에는 사전에 받은 질의 영상과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질의응답은 회원가입 후 플랫폼 우측 하단에 질의응답 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토론 시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팅창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분들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급류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관측센터 김서영입니다. 산란계 수급 동향과 전망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란계 사육 동향, 계란 수급 및 소비 동향, 단기, 장기 전망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육 동향에 앞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6일 AI가 발생하여 21년 4월 7일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전국 가금 농장에 109곳이 확진되었고 전체 가금 수의 15%인 2,825만 마리가 살처분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8일 AI가 다시 발생하여 22년 1월 6일까지 20곳의 농장이 확진되었고 전체 가금 수의 1%인 185만 마리가 살처분되었습니다. 2021년 AI 첫 발생일은 전년 대비 18일 빨랐지만 첫 발생일부터 다음해 1월 6일까지 살처분 마리수는 전년 대비 85.4% 감소하였습니다. 사육 동향입니다. 2021년 산란계 평균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7.7%, 평년 대비 4% 감소한 6,785만 마리로 추정됩니다. 산란에 가담하는 6개월령 이상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8.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I가 발생하여 3월 사육 마리수가 크게 감소하였지만 입식이 증가하고 도태가 줄어 사육 마리수는 빠르게 증가하였고 12월에는 7,300만 마리를 회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란 수급 동향입니다. 2021년 계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65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1인당 소비 가능량은 전년 대비 5.3% 감소한 13.3kg으로 추정됩니다. 수입 동향입니다.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신선란 및 계란 가공품 수입량이 전년 및 평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총 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예년에는 1% 미만이었지만 2021년에는 5.2%로 증가하였습니다. 계란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급 안정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10개월 동안 신선란 23,725톤이 수입되었습니다. 대부분 미국산 신선란이 들어왔습니다. 신선란은 AI가 심했던 2017년에 수입되었고 이후 3년 동안은 계란 생산량이 증가하여 수입되지 않다가 2021년 다시 수입되었습니다. 가격 동향입니다. 2021년 평균 계란 산지 가격은 전년 대비 62.5% 상승한 특란 10개 기준 1,797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계란 소비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AI가 발생하여 산지 가격은 전년 및 평년 대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8월 이후부터 산지 가격은 본격 하락세를 보였으며 11월 상순에는 1,400원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1월 8일 AI가 다시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1,52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 동향입니다.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조사 결과 2021년 계란 구매량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50.9%였습니다. 계란을 구매할 때 신선도와 가격, 정부 인증 마크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은 계란을 구매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2021년 계란 오프라인 구매 비중은 91.3%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감소하였지만 온라인 구매 비중은 8.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계란을 구입한 소비자의 67.6%는 유기농, 무항생제, 동물복지 등 정부 인증마크를 받은 계란을 구입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인증란을 구입하지 않았지만 2021년에 인증란을 구입한 이유는 대부분 안정성 때문이었습니다. 2019년 8월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 중 72.6%는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산란일자를 확인하는 소비자의 비중은 전년 대비 14.1%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계란 안정성 신뢰도가 전년 대비 높아졌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6.6%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가정 내 계란 소비량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는 36.4%였으며 60.6%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계란 구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는 계란의 구입과 요리가 간편하며 영양이 풍부하고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단기 전망입니다. 2022년 3월 기준 사육 마리수는 AI 피해가 컸던 21년 3월 대비 19.4% 증가한 7,418만 마리로 전망됩니다. 종계와 실용계 입식이 증가하여 2022년 평균 사육 마리수도 7,400만 마리가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 3월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4% 증가한 4,594만 개로 전망됩니다. 1인당 소비 가능량은 전년 대비 0.7kg 증가한 14kg으로 전망되며 평균 산지 가격은 전년 대비 30% 내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입식되고 있는 산란계 사육 마리수가 매월 증가하고 있으며 산란계 배합사료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도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육 마리수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 전망입니다.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계란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2031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산란계 사육 밀도가 조정되어 사육 마리수 증가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사육 마리수가 증가함에 따라 계란 생산량이 증가하고 1인당 소비 가능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지 가격은 계란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산란계 수급 동향 및 전망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관측센터 김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육계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육계 사육 동향입니다. 2020년 11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유경 종계 및 육계 살처분 영향으로 2021년 사육 마리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유경 종계는 135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전년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육계 사육 마리수도 육계 및 토종닭 787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사육 마리수가 감소하였고 더불어 유경 종계 사육 마리수 감소로 해서 병아리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계 생산성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서 출하가 지연되면서 생산 지수는 전년에 비해서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닭고기 수급 동향입니다. 2021년 국내 닭고기 생산량 및 수입량이 줄어서 공급량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도개 마리수를 보시면
10억 4천만 마리로 전년 대비 3.3%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닭고기 생산량도 2.1%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닭고기 수입량은 국제가격 상승과 컨테이너 채선 문제 악화 등으로 전년 대비 10.5% 감소한 12만 4천 톤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2021년 1인당 소비 가능량은 전년 대비 감소한 14.7kg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계 유통 가격입니다. 생계 유통 가격은 고병을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도축 마리수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후에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서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5월에는 생산비 이하에서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올림픽과 무더위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였고 말복 이후에는 다시 소비가 급감하면서 가격이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10월에는 기온 급락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도축 마리수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하였지만 이후에 다시 수요 감소와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은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도 기온 급락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하락함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닭고기 소비 동향입니다. 2021년 닭고기 소비는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닭고기를 증가시켰다는 응답이 전체 47.5%로 나타났고 감소했다는 13.0%보다 증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닭고기 구매 요인으로는 배달 및 구입이 편해서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맛있어서 건강, 그다음에 저렴해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닭고기 구매 시 고려 사항으로는 먼저 신선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다음으로는 원산지, 그다음에 가격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년에 비해서 가격은 조금 줄어들었고 브랜드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신선육 구매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선육 구매 비중은 금년에 65.5%로 전년에 63.8%보다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 내 조리기구 보급 확대와 밀크트 판매 증가로 인해서 신선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닭 구매 시 선호하는 크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소비자들은 중닭 그리고 중소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5kg 이상인 대닭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수급 전망입니다. 먼저 2022년을 보시면은 도축 마리수는 전년 대비 1.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아리 생산이 늘어 육계 사육 마리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육계 생산성이 향상되어 도축 마리수는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생계 유통 가격은 전년보다 3.5%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육과 도축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계 유통 가격은 전년에 비해서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 가능량도 2021년에 비해서 0.2kg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22년 수입량은 전년보다 6.9%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먼저 국내 가격이 하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채소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해서 수입하는데 많은 차질이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면 사육 마리수는 2022년도에 비해서 2031년도가 평균 1.1% 연평균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육 마리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도 2031년에 69만 2천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당 소비량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2031년에 15.9kg까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은 국내 가격과 수입 여건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하겠지만 2031년에 15만 5천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계 유통 가격은 도축 마리수와 수요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겠지만 2022년도에 하락을 하였다가 2031년도에는 1623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개 수급 전망 및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관측센터 임효빈입니다. 앞서 산란계 및 육계 수급 여건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리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본론에 앞서 21년, 22년을 아우르는 오리 이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병원성 AI입니다. 20년, 21년 고병원성 AI로 인하여 종오리 및 유경오리가 약 206만 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21년 오리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1년, 22년 현재까지의 살처분 마리수는 23만 마리에 그쳐 재작년 동기간과 비교하더라도 그 확산세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SOP 개정 및 선제적 방역으로 고병원성 A 확산세가 많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육 제한 시행인데요. 21년, 22년은 360만 수로 그 참여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냉동 재고인데요. 냉동 재고는 약 6,500만 수가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고병원성 AI 여파로 20년과 19년에 약 70% 수준이 감소한 적은 1,900만 수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산지 가격이 전년과 평년보다 크게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종오리 관련인데요. 원종오리 수입국인 영국의 고병원성 AI로 인하여 작년 11월부터 종오리 수입이 원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오리 입식 마리수는 22년 21만 3천 수로 전년과 평년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오리 사육 동향입니다. 21년 오리 사육 마리수는 고병원성 AI로 유경오리 및 종오리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24% 적은 656만 수였습니다. 이 중 유경오리는 전년 대비 25% 감소한 595만 마리였고 종오리는 전년 대비 16% 감소한 60만 마리였습니다. 사육 농가 수를 살펴보시면 고병원성 AI, 그 다음 사육 제한 등으로 입식이 제한되면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농가당 사육수는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육 제한은 2017년 첫 시행되었습니다. 올해로 5년 차에 해당하는데요. 고병원성 AI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에 오리를 사육을 다소 제한시키는 제도입니다. 21년 11월부터 22년 2월까지 4개월간 실시되고 있습니다. 참여 농가는 239농가, 규모는 360만 수로 최근 5개년간 역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리 수급 동향입니다. 21년 오리 공급량은 수입량이 증가하였지만 고병원성 AI 발생, 사육 제한 등으로 오리 사육 마리수가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도합 마리수가 줄면서 전년 대비 19% 감소한 10만 톤 수준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인당 소비 가능량도 전년 대비 감소한 1.93kg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리 산지 가격 동향입니다. 21년 오리 산지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도합 마리수가 감소하였고 냉동 재고량도 급감하면서 총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월별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1, 4월 같은 경우에는 고병원성 AI, 사육 제한 실시 등으로 가장 높은 가격에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5, 6월에는 입식이 원활해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후 7, 8월에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수요 감소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11월에 들어서는 고병원성 AI가 다시 발생하였고 사육 제한도 실시되면서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지금 현재 3.5kg당 1만 원 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 소비 동향입니다.
연간 오리고기를 얼마나 소비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1에서 4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탕이나 백숙보다는 조리의 간편성이 높은 훈제오리, 오리구이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실제 오리고기 구매 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조리의 간편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1년은 20년과 다르게 조리의 간편성, 그리고 가격, 유통기한, 구매처의 접근성 등이 더 중요시 됐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들의 온라인 유통 구매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 내 소비가 다소 변화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리고기 소비 시 불편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가정 소비 부분에서는 조리법이 다양하지 않고 정보가 제한적이다. 외식 부분에서는 메뉴가 제한적이고 음식점이 주변에 많지 않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오리고기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니즈에 맞는 메뉴와 조리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년 전망입니다. 22년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용 마리수는 종오리와 유경오리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량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산지 가격은 가격이 높았던 전년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리 수급이 다소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23년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오리 월별 입식 마리수를 살펴보면 21년 상반기에는 원종오리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종오리 입식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보기 후 입식이 조절되었고 영국에 고병활성 AI가 발생하면서 가금류 수입이 금지되면서 원종오리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물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22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종오리는 22년에 전년과 평년에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 21만 3천 수가 입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육성종오리 마리수 감소가 예상이 되고 금년 4, 4분기부터 내년까지는 유경오리 수급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 장기 전망인데요. 오리 사용 마리수는 22년 807만 마리에서 31년 870만 마리로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용 마리수 증가와 함께 더불어 생산량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고병원성 AI가 지속되고 생산비도 꾸준히 상승하면서 그 상승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인당 소비 가능량도 2.3kg에서 2.4kg으로 증가하나 그 증가세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상 오리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가금류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연구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제 발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계란 가격은 지금 AI 발생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그런 방역 체계보다는 지금 개선된 방역 체계가 적용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매몰 처분이 좀 줄다 보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계란 쪽에서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육계도 지금 사육 마리수가 작년보다는 좀 늘어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고 그러다 보면 도축도 늘고 그러면 생계 유통 가격도 작년보다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도 뭐 작년에 AI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좀 도합이 좀 많이 줄었었는데 올해는 도축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가격이 좀 떨어질 거로 보고는 있는데 앞서 뭐 종오리 쪽에 수급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2023년을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제 발표를 바탕으로 해서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행사 전 영상으로 촬영된 질의와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그 질의응답 창에 올려주시는 질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 이슈 영상을 시청한 후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 안정의 불안 요소, 배합 사료의 수급과 가격 상황은? 축산농가의 경영비는 가축비, 사료비, 노동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원활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금류 배합 사료의 원료로는 주로 밀, 옥수수, 대두박이 사용되고 있으나 국산 원료 자급률이 20% 수준에 그쳐 대부분의 사료 원료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 원료국의 국제 가격은 타이트한 수급 여건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사료용 곡물 주요 수출국인 미국 항구에서의 물류 대란 등으로 사료 원료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료 곡물의 국제 가격 강세와 올해 하반기 대미 환율 상승 등으로 사료용 곡물 수입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금류 배합 사료 가격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생산비가 크게 상승해서 산란계 농장들이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올해만 3차례나 사료비가 인상됐습니다. 연초 대비 40% 수준인데요. 계란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정도로 매우 크기 때문에 사료비 인상은 농장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나마 올해는 AI 때문에 계란 가격이 예년보다 높은 편이었지만 AI 피해를 회복해가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농장들이 재입식 의사결정을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료 가격 상승과 더불어 예년에 비해 일찍 발생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세와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촌 인력난 심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높은 수준의 사료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차기 정부의 농정 방향 설정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과 6 가금류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양기협회 김재용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오리협회 허관행 차장님입니다. 다음은 하림의 조대영 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흥성사료 심재민 상무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발표 내용과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이슈 영상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본적으로 토론 시간은 5분 이내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양계협회 김재용 국장님께서 먼저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양기협회 김재홍 국장입니다. 앞서 전망의 담당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하는 바이고요. 작년 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살처분 농가라든지 뭐 예방제 살처분 포함입니다. 농가분들이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재입식을 하면서 초생축 가격이라든지 말씀드린 사료 가격 인상분으로 인해서 좀 힘든 나날을 좀 보내왔고요. 이제 재입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계란 생산이 되는 그 시기에 이제 계란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국면에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분들 이제 일부 저 살처분을 당하지 않은 농가들은 어느 정도 가격 효과를 좀 봤다고 하지만 살처분을 받은 농가들은 그만큼 좀 고통이 심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이제 정부에서는 이번 그 AI 개선 대책을 좀 발표를 하면서 살처분 범위를 현재 이제 500m 정도로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산란기에서는 그 질병관리 등급제라는 그 시범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계란 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16년, 17년 발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또 21, 22 이때도 마찬가지 이게 고병원성 AI가 심하게 한번 지나가면은 그 다음 해는 과잉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산란계 병아리가 한 480만 수준으로 이제 계속 입식이 됨에 따라서 올해 산란계 사육수가 예상했던 만큼 이제 과잉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작년과 같이 이제 고난가의 그 가격을 많이 농가들이 많이 좀 이렇게 기대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계란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사육 마리수도 예년보다 평상시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계속 사육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작년 그 사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차례 인상이 있었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인력 이 수요가 제대로 농가에 이제 공급이 안 됐던 그런 관계로 계란 생산 원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비자들도 보시겠지만 소비자들 분들도 이 계란 가격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원가 상승에 대한 계란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란 가격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선 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허관행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오리협회 허건행 차장입니다. 저희 오리산업은 그 AI를 빼놓고는 그 다른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는데 거의 매년 또는 2년 간격으로 계속 AI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오리산업에 굉장히 좀 피해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된 상황입니다. 아까 그 발표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2017년 겨울부터 이제 오리농가 사육 제한을 시작해가지고 올해로 이제 5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가 발생하면은 그 살처분하는 피해뿐만이 아니고 오리 같은 경우는 그 발생 농가 반경 그리고 또 철새에서 AI가 검출이 되면 10km 반경 내에 그 새끼오리 입식이 전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멀쩡한 새끼오리는 이제 폐기를 해야 되고 이제 농가들은 또 사육을 못하고 계속 입식이 지연되는 이제 그런 피해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리 수급 불균형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또 AI가 발생하면 또 오리고기 가격은 폭등하고 결국에는 소비자 피해로 좀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어쨌든 AI 예방을 위해서 그 매년 AI 방역 개선 대책을 발표를 하는데 대부분 내용에 보면 농가 입장에서는 규제 강화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 매년 이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이라든지 과태료 처분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강화가 되고 있고 또 농가 방역 시설 기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농가들 이제 피해가 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농가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AI의 발생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규제 강화만이 AI 예방 대책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 사육 제한처럼 우리의 입식을 금지해서 AI를 예방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임시 방편 대책이고 산업의 피해만 이제 계속 누적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의견 조회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도 보면 이제 그 가설 건축물 축사를 이제 5년의 이제 유예 기간을 주고 건축법상 건축물 허가를 받으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전국 축사의 76.3%가 이제 가설 건축물 형태입니다. 그 부분을 또 하려고 해도 제도상 여러 가지 환경 법령상 그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또 영세한 농가들이 자력으로 건축물로 새로 신축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농가들이 이제 신축을 하기 위한 이제 보조 사업 같은 방향들이 먼저 설정이 되고 나서 이제 축산법 시행령 개정은 그때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GPS를 저희가 영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영국이 작년부터 이제 고병원성 AI가 나와가지고 그 수입이 좀 차질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원래 4차례 수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 한 번밖에 수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종오리 공급량이 조금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내년도 그 유경오리 생산에 어느 정도 좀 차질이 빚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그 종단이라도 좀 급하게 먼저 수입하는 부분을 협회에서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하림의 조대용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림의 조대영입니다. 어떻게 2022년 새해 꿈을 잘 꾸셨나 모르겠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바이러스와의 이 싸움에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그리고 소상공인들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좀 피로도가 높으실 것 같고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 2022년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을 해서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좀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21년도에 굉장히 우리 가금 산업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가격의 변동폭은 그 전년도보다는 굉장히 그래도 조금 양호스럽게 이게 가격 형성이 돼 있는데 생산비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인상폭을 그 상쇄를 못하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 좀 많은 어려움을 겪은 2021년도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내 가금 시장에서 채널별로 차지하는 우리가 쉽게 배달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식사를 하시는 그런 뭐 간식거리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프랜차이즈 시장인데 그게 이제 한 5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근데 그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대부분이 가맹점들을 이렇게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바로 생활형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가격도 높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프로모션을 해도 효과도 없고 그리고 소비도 침체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최근 들어서 그 프랜차이즈의 치킨류 가격을 이렇게 인상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모습을 보였는데 워낙 그 뭐 소비자의 뭐 그 이제 거부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뭐 이런 좀 거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가격을 이렇게 올릴 수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이익을 가맹 본사에서 모든 걸 가져간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사실상 그것보다는 우리 생활형 그 사업을 하시는 가맹 점주분들의 실제의 소득에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되고 있냐면은 가맹점 이탈,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1위에서 5위 되는 큰 그 메이저 그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사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달비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가격도 올라갔죠. 다음은 소비는 떨어졌고 혹시 뭐 여기 그 가정주부들이라든가 마트에서 장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계란 후라이 하나 할 때만 해도 식용유를 넣지 않습니까?
식용유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가 한번 보시면은 아주 놀랄 정도거든요. 근데 이 가맹점주 여러분들께서는 뭐 식용유뿐만이 아니라 부재료 모든 부분이 다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여러 가지의 그런 요인들 때문에 사실상 치킨 가격을 지금 못 올리고 그 모든 걸 가맹점주분들이 다 안고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업을 접고 그렇게 이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저희 이제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2022년 그 전망에서도 아까 이제 개육 파트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잘 들었는데, 사실상 22년도에도 그렇게 좋게 형성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더구나 이 코로나가 뭐 빨리 종식이 된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이렇게 견뎌서 우리가 좀 희망을 보면서 이렇게 기다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심재민 이사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흥성사료 심재민 상무입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이제 올해 전망을 하면서 좀 좋은 미래를 설계를 하고 또 그에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 2021년도를 한번 되짚어보고 또 그에 기반을 해볼 때 2022년도도 결코 좋은 그렇게 예상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걱정이 앞서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1년도에는 배합사료 업계도 환율 급등, 그 다음에 해상운임, 그 다음에 곡물 가격 상승, 이 삼중고에다가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해외에서 곡물 반입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또 국내 부두에 사료 원료로 들어오는 그런 곡물들을 반입을 해놓고도 또 하역을 못하는 그런 사태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좀 어려운 한 해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배합사료 업계에서는 흑자보다는 적자가 예상이 되는 그런 시점들이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환율만 보더라도 저희가 2020년도 연말 마감 환율이 1,088원이었었습니다. 근데 작년도 21년도 마감이 1,185원 정도로 끝났고, 오늘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저께는 1,192원에서 95원 정도로, 심지어는 1,200원이 넘는 그런 환율 강세,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금업계의 또 가금업계의 주요 생산 원가가 되고 있는 배합사료의 원료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올해 들어서는 미국에서 국채금리 상승을 하고 테이퍼링을 축소를 하고 또 기준금리를 조기 인상하겠다는 그런 추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결코 환율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수출하는 회사들 또 수출하는 기업들은 덕을 보겠지만 저희처럼 거의 90% 아마 이상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배합사료 업계에서는 그만큼 원가 부담이 많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작년도 2021년도 실제 가금에 관련된 배합사료의 생산량은 2020년도하고 유사하게 끝났습니다. 실제 2,092만 9천 톤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년 대비해 가지고 99.8% 정도의 물량을 유지를 했습니다.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93.8%, 그리고 양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96%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재작년에 또 작년 초반까지 고병원성 AI로 인해 가지고 약 산란계 같은 경우에 3천만여 수가 살처분된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올해 들어서는 그 실제 아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AI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는 총 21건이 발생을 해 있고 산란기 같은 경우에는 6건밖에 현재 발생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올해도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하고 유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지고 있습니다. 배합사료 원료가 되고 있는 곡물 시장의 2022년도 주된 이슈를 보면은 가격 상승 요인도 있고 또 가격 하락할 거라는 그런 요인도 있고 또 불확실한 요인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년도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저희가 보통 보면 식품이 배합사료보다는 한 10% 정도의 갭을 가지고 식품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훨씬 높았던 게 우리나라의 통례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2, 4분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배합사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식품보다 그 갭을 줄이기 시작했고 4, 4분기에는 오히려 식품보다 앞서는 더 높은 그런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 요인으로 보면은 그 모두에도 요약을 해주셨지만 그 실제 중동이나 중아시아 지역에서 수입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요 밀 수출국 공급 부족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라니냐로 인해 가지고 그런 수확기에 강우가 오고 생육기에 또 가뭄이 오고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불투명한 그런 재고 확보가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투자재 비용 그리고 공급망 차질 지속 이런 부분들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이 되지고 있고 밀은 다행인 게 2022년도도 21년도하고는 유사하리라고 생각이 되지고 있고 옥수수는 실제 2000년도 말 대비 2021년도 말 비교를 해보면은 옥수수 단가 자체가 평균적으로 원화 단가로 한 100원 그리고 달러 단가로는 70불 이상 올라가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근데 1, 4분기 이후에는 조심스럽게 조금 그 폭이 줄어들고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그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배합사료 가격을 가격 인상 요인에 의해서 3차례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2, 4분기에도 지금의 환율 시장이라고 하면 또 사료비 인상이 예측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하락 요인으로 하나 꼽는다고 하면은 그 남반구에서 이제 공급 우려가 좀 그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미국에서 바이오에탄올 그 의무 혼합량 축소에 따라서 수요가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중국이 곡물 수입을 사료용 곡물 수입을 굉장히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배합사료 업계에서는 생산성을 유지하고 또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해서 올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그나마 아직 10분 정도의 여유가 좀 생겼는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그 산란계랑 육계 관련해 가지고 사전 질의 영상을 좀 촬영을 하였습니다. 먼저 그 산란계에 대한 질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계란을 좋아해서 자주 구입하는데요. 작년에는 계란값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한동안은 마트에서 선착순으로 팔아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겨우 사오고 장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계란 가격이 한동안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계란값이 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AI가 또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올해 계란 가격이 또 오르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주부님께서 직접 촬영을 하셨네요. 우리 이거에 대해서는 뭐 김재원 국장님께서 네. 여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함에 따라서 당연히
산란계에서 살처분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 결과 계란 생산량 자체가 부족 사태로 이어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산란계가 살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입식되는 건 아닙니다. 또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입식 제한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 청소 이런 부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란계는 병아리를 입식하고 난 다음 한 6개월 정도 소요 시간이 있습니다. 크는 시간이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계란이 생산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입식을 하고 난 다음에 8월부터 좀 이렇게 생산량이 조금씩 증가했고 추석 이후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 생산이 평년과 비슷하게 생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150원대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올 설 같은 경우에는 계란 공급이 좀 많아서 더 이상의 인상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처럼 뭐 AI가 발생한 이후에 뭐 또 계란까지 오르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또 정부의 개선 대책에 의해서 이제 500m 안에 살처분 그리고 산란기 질병관리 등급제 이런 것들이 시행함에 따라서 사용 마리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즉 살처분 마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 부족 사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 닭고기에 대한 질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치맥을 자주 먹는데요. 최근 SNS 상에서 치킨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친구들끼리도 치킨이 작은지 맛이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정말 닭이 작아 외국에 비해 맛이 없는 치킨을 먹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작게 키우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흥미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조대웅 이사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질문을 사실상 제가 굉장히 고대했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분이 좀 이렇게 얘기한 내용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결과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호도의 차이지 맛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미국 출장을 좀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스몰 버드, 그다음에 미디엄 버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스몰 버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작은 닭을 스몰 버드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생각하는 스몰 버드는 우리나라로 도계해서 매대에서 진해서 판매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kg에서 1.2kg 닭을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스몰버드는 한 1.9kg에서 2kg짜리를 스몰버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에서 치킨 프라이드를 대부분 이렇게 사용할 때는 대부분 1.9에서 한 2kg 이상짜리를 사용하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사이즈의 닭고기를 선호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 기업의 입장으로 해서 닭을 그 정도로 많이 키우면은 생산비가 사실 킬로그램만 따지면 조금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하림처럼 업체 입장에서는 미국처럼 그렇게 닭을 키워가지고 이게 우리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도움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닭을 원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닭을 키워도 판매처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칼럼니스트께서 굉장히 좀 물론 이제 그분의 입장이시니까 제가 뭐 그분을 잘못했다 잘했다 그 뜻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선호도의 나라별로 선호도의 차이지 뭐 제조업체하고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하고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최고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작은 닭을 고객 소비자들을 공급받다. 그것은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나라의 고객들이 찾는 닭은 대부분 1kg, 그러니까 도계 후의 중량이 거의 한 900g에서 1.2kg 사이를 워낙 선호하다 보니까 아무리 닭을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시장을 하나 예를 들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긴 닭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질긴 닭,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과거에 혹시 농촌에서 생활했었던 부분은 닭 3마리에 10,000원씩 이렇게 살아있는 닭을 팔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닭이 좀 오래된 닭이다 보니까 좀 질겨요. 근데 우리나라들은 그런 닭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트남 시장에서는 그 닭을 일반 닭보다 1.7배 높게 구매를 해서 자기들이 취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미국이 뭐 맞다, 한국이 맞다, 뭐 누가 맞다 그 차원이 아니라 그 나라의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권을 가지고 사이즈를 찾는 거기 때문에 닭 사이즈가 크고 작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실시간으로 지금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계란하고 그 닭고기에 대한 질의 영상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고기를 좋아하는데 마트 오리고기가 너무 크다. 작은 오리는 없나요? 그리고 오리고기 조리법이 너무 제한적인데 백숙 말고 다른 조리법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임이 오한나 님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허관행 차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서서 치킨 얘기가 나와서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오리 자조금 사업으로 오리 후라이드 치킨 개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소규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제 대중화를 위해서 좀 홍보에 힘쓸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이제 마트에 보면 통오리 제품은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양도 많고 또 조리법도 다소 생소해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구입이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또 통오리가 아니고 이제 통오리를 토막낸 이제 오리 도리육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닭처럼 이제 오리 볶음탕이라든지 찜, 탕 이런 형태로 이제 손쉽게 좀 조리를 해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리 이제 슬라이스, 오리 로스 슬라이스, 그리고 오리 대패 슬라이스 이런 제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돼지고기처럼 이제 간장이나 고추장 양념으로 손쉽게 이제 볶아서 드실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오리고기가 좀 더 대중화가 되고 한다면 이제 다양한 부분육 제품이라든지 통오리가 아닌 반마리 분할 이제 포장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보급이 될 수 있으리라 보고, 협회에서는 오리고기가 조금 더 대중화 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오리고기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리고기 사랑해 주십시오. 네. 이것으로 농업전망 2022 제3부 가금류 분과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끝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농업전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 자료 및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15시부터 분과 7 국제곡물, 분과 8 과채, 분과 9 단기 임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이 진행되오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토론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